솔직히 외국 배우들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운 풍경이잖아요. 잘린 돼지머리 앞에 놓고 거기다 절하니까 뭐 인간들이 뭔가 싶고. 안녕하세요, 영화 나부랭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1부에 이어서요, 영화 제작 과정 중에 프리 프로덕션 단계를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1부를 잠깐 정리하자면 투자가 확정이 되고 감독과 PD가 출근을 하게 되면서 조감독과 연출부, 제작실장과 제작부를 꾸리게 되고요. 각 파트의 메인 스태프들을 섭외하게 되죠. 그리고 조감독이나 스크립터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씬 리스트를 만들면 그 씬 리스트를 가지고 장소 헌팅과 캐스팅, 의상 분장 피팅 등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많이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프리 때 그 밖에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콘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정식 명칭은 스토리보드라고 하고요. 현장에서는 촬영 콘티 아니면 그냥 콘티라고 부르기도 하죠. 콘티는 컨티뉴이티에서 따온 말인데요. 컨티뉴이티가 연속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에 연속되는 컷들을 기호와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말해요. 이게 형식은 시나리오 전체를 무슨 만화 같은 걸로 옮기는 느낌인데요. 캐릭터의 동선과 카메라 워크를 이 작업에서 대강 정리해 놓습니다.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콘티 작가를 따로 섭외해서 작업하고요. 감독과 촬영 감독이 이제 시나리오를 보면서 말과 행동으로 막 내뱉기 때문에 콘티 작가는 대생 실력은 뭐 당연히 기본 탑재고 순발력도 있어야 돼요. 물론 영화의 그 카메라 언어에도 익숙해야 되고요. 보통 영화사에서는 대충 스케치만 하고 본인 작업실로 돌아가서 이제 디테일하게 그림을 다시 그리죠. 마치 만화처럼.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스케치 하듯이 이제 조금 연필선으로 대충 그려놨죠. 중간에 화살표 같은 거 또 대충 이제 표기해 놓고.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표정 같은 게 좀 더 살아있고 배경도 훨씬 디테일하죠. 카메라의 움직임 같은 것도 정확하게 써놨어요. 왼쪽은 사무실에서 스케치를 한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작업실에 가서 최종 콘티를 완성한 모습이죠. 모든 씬을 다 이렇게 그려서 보통은 이제 스크립터한테 넘겨서 스크립터가 이걸 다시 정리를 하죠. 이렇게 모든 씬이 콘티가 완성이 되면은 그 콘티들을 하나의 책으로 이제 예쁘게 제본해서 스태프들한테 나눠주죠. 근데 제본한 책이 워낙 두꺼워서 불편하기 때문에 현장에선 거의 안 쓰고요. 뭐 그냥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고, 그날 촬영분 콘티는 연출부에서 보통 프린트해서 촬영 직전에 배포하는 편이죠. 콘티와 실제 촬영은 때에 따라 다른데요. 콘티는 머릿속에서 떠올려서 찍는 거고 촬영은 그 실제 장소에서 찍는 거니까 현장에 따라 많이 바뀌기도 하죠. 원래는 서서 대화하는 건데 마침 그 장소에 벤치와 나무가 있어서 뭐 한 명은 앉고 한 명은 나무에 기대서 대화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소품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를 주는 거죠. 어떤 뭐 단순히 자세뿐만 아니라 동선이 바뀔 수도 있고요. 거꾸로 장소를 세트로 짓는다면 콘티에 맞춰서 세트를 만들기도 하죠. 카메라가 인물을 따라다니면서 뭐 안을 막 휘저어야 되는 그런 콘티가 있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실제보다 세트를 좀 더 크게 짓는다거나 복도를 넓게 지어가지고 카메라 이동이 수월하게 만들다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감독에 따라서도 다른데요. 콘티와 100% 똑같이 찍는 감독도 있고 콘티는 그냥 거들 뿐이고 그때 짜서 찍는 감독도 있고요. 그런 감독 성향에 따라서도 콘티의 활용과 중요도는 다르다. 일례로 알프레드 히치콕은 현장이 싫어서 잘 나가지도 않았대요. 그냥 본인이 콘티를 완벽하게 짜놨으니까 조감독한테 콘티 던져주면서 그냥 콘티대로 그대로 찍어오라고 했대요. 거꾸로 스토커를 찍을 때 그 메이킹을 보니까 박찬욱 감독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원래 콘티가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현장에서 원신 원컷으로 다시 그 씬을 짜서 즉흥적으로 찍었다네요. 저는 근데 그 씬이 되게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찍어서 더 잘 나올 때도 꽤 많거든요. 영화라는 게 현장의 즉흥성이 중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프리비주얼은 일종의 동영상 스토리보드인데요. 무술이나 특효, CG 작업할 때 미리 결과물을 예상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동영상 콘티죠. 콘티가 만화 같은 느낌이라면 프리비주얼은 약간 3D 게임 같은 느낌이에요.
무술, 투큐, CG는 그 촬영할 때 계산이 다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프리비주얼은 그런 복잡한 씬이 있는 작품에서는 필수라고 할 수 있죠. 뭐 액션 합이 어떻게 진행된다, CG가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입혀지니까 촬영을 어떻게 진행해야겠다라는 계획은 물론이고, 배우와 스태프들한테 그 장면을 설명하기가 좀 편해지죠. 신과 함께 같은 작품은 배우가 이제 계속 그린 스크린 앞에서 연기해야 되는데 시선이나 액션을 디렉션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근데 프리비주얼이 있으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라고 이제 설명하기가 편해지죠. 나중에 편집실이나 CG팀에서 실제 촬영분과 비교하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기도 좋고요. 최근엔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여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시간을 줄여야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검색해보니까 악녀 프리비주얼이 올라와 있네요. 스태프분이 올리신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분은 상단에 카드랑 내용에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한 번 정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대본 리딩도 진행해야겠죠. TV 연애 프로나 홍보 영상에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배우들이 큰 회의실에서 무슨 원탁의 기사처럼 둘러앉아가지고 서로 대사 맞춰보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걸 대본 리딩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뭐 감독과 PD, 조감독, 스크립터 정도가 같이 들어가서 참여하고, 배우들은 주연에서 최소 조연까지, 더 확장해서 조단역까지 할 때도 있고요. 여기서 배우들이 본인이 연구하고 해석한 캐릭터를 처음으로 감독과 동료 배우들 앞에서 연기를 해보는 거죠. 액션까지 하지는 않고 대사 위주로 톤을 맞춰보는 거죠. 조감독과 스크립터가 그 시나리오를 보면서 지문과 단역 대사를 이제 해주고요. 이제 대본 리딩이 온 배우들이 본인 배역의 그 차례가 순서가 오면은 이제 대사 연기를 하는 거죠. 그 연기를 감독은 묵묵히 보면서 체크하는 거예요. 감독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캐릭터와 톤이 좀 안 맞거나 뭐 어느 부분에서 감정선이 자기가 생각한 거와 다르거나 하면은 나중에 대화를 하면서 맞춰가는 거죠. 결국 연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기 연출인데, 그 연기 연출이라는 것이 결국 그 연출자와 연기자가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거기서 이제 캐릭터를 만들고 그걸 연기자가 최대한 표현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연출론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신발씬은 말 그대로 씬을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과정인데요. 감독과 연출부가 각 씬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이제 체크하는, 그 연출부만 참여하는 신발씬이 있고요. 제작부까지 해서 전체가 다 참여하는 신발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씬에서 주인공이 물잔을 던졌는데 그게 벽에 부딪혀서 깨져야 하나요? 라고 연출부가 체크를 하려고 물어보면 감독이 이제 깨져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니 안 그래도 된다, 그런 거를 다 설명을 해줘야 되죠. 물론 이거는 뭐 당연히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얘기지만 작은 디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감독과 연출부끼리만 하는데, 뭐 자동차 추격씬이나 건물 폭파씬, 뭐 그런 스케일이 크거나 특별한 외부 요인이 필요한 씬만 모아서 그런 거는 이제 제작부와 같이 체크를 하죠. 그런 큰 씬들은 감독의 그림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이 벌어지는 뭐 구역, 어떤 그 에이리어가 어느 정도고 어디서 어디까지 통제해야 되고 뭐 어느 행정처에서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어디까지 특효고 어디까지가 CG고 그 많은 실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연출과 제작이 같이 상의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죠. 신발씬에서 촬영 전이나 촬영 당일에 어떤 게 필요한지 체크하는 거예요. 이걸 더 세분화해서 컷 바이 컷이라는 것도 하긴 하는데, 특히나 CG나 특효가 많이 들어가는 장면은 컷별로 CG와 특효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컷 바이 컷까지 들어가는 거죠. 문제는 그 컷들을 콘티와 프리비주얼 같은 걸 통해서 예상을 해야 하는데, 그 콘티와 프리비주얼이 이렇게 후딱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컷 바이 컷은 프리 기간이 받으면 뭐 거의 못해요. 그냥 프로덕션 단계에서 그 잠깐 쉬는 타이밍에 다들 모여가지고 특효팀이랑 CG팀이랑 제작 연출부 미술팀 다 모여가지고 그냥 다시 컷 바이 컷을 따로 하죠. 사실 신발씬도 진행하다가 촬영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중요 씬만 신발씬 해도 준비 잘한 영화죠. 사실 한국 영화는 프리 기간이 좀 타이트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촬영 직전에 프리 프로덕션 마지막 단계죠. 고사를 지낸다는 거는 며칠 내로 크랭크인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드리자면은 크랭크인은 영화 촬영 시작을 뜻하고요. 크랭크업은 영화 촬영 종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사가 한국 영화에서만 보는 진풍경인데요. 실제 돼지머리를 공수해서 투자사, 제작사, 배우들과 스태프들까지 다 절하면서 무사 촬영과 대박을 기원하고, 절할 때 돼지 콧구멍에 지폐도 좀 꽂아주고 여러 관계자와 외부 손님들도 와서 크랭크인을 축하해주죠. 절 다 하면은 그 잡아놓은 식당에 가서 고기도 먹고 술도 한잔하면서 촬영 때 이제 화이팅 하자는 거죠. 꼭 밤에만 하는 건 아니고 낮에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설국열차가 출연진만 다국적이지 한국 투자사의 한국 감독의 한국 자본이라 세트장에서 고사를 지냈는데, 크리스 에반스나 틸다 스윈튼 같은 외국 배우들이 돼지 머리 보고 충격 먹을까봐 대신에 아이패드에 돼지 사진을 올려놓고 고사를 지냈다고 하죠. 솔직히 외국 배우들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운 풍경이잖아요. 잘린 돼지 머리 앞에 놓고 거기다 절하니까 인간들이 뭔가 싶고, 아무튼 그렇게 고사를 지내고 나면 드디어 촬영이 시작됩니다. 네, 여기까지 프리프로덕션에서 진행하는 일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사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죠. 모든 부서에서 여러 준비를 하는데요. 제가 다 겪어보진 못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그나마 알고 있는 연출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사실 스크립터의 역할이 뭔지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계속 스크립터 하면서 말은 했는데 설명을 생각해보니까 안 했네요. 스크립터도 연출 파트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